원장님은 경력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고 나서 개원가로 나와서 그래도 대부분 신경외과 의사가 척추를 하니까 척추를 하다가 두통을 했었죠. 두통 주사나 시술이나 수술을 고민을 해서 하다가 두통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두통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네 그랬는데 자율신경 환자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 환자들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두통 수술도 하고. 오늘 하신 수술 이름이 뭐죠? 후두신경 감압술. 후두신경 감압술이요. 그러니까 두통을 유발하는 신경들이 대부분 두피에 있는데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은 경우가 후두신경. 그러니까 우리 그 유튜브에 있는데 뒤통수부터 뻐근하면서 관자놀이나 이마나 눈까지 통증이 번져오는 그 신경이 후두신경이고, 그 신경이 두피의 특정 부분에서 꽉 조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조인 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쪼여지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뭐 자세 때문에, 거북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턱관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덜미나 어깨 근육이 긴장되고 경직되면서 오랜 기간 조금씩 조여오는 거죠. 그 특징이 항상 뒷목이 답답하고 뻐근하고, 그러니까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그런 두통. 근데 저 특이점이 소통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프시면 말씀주세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베개요? 이마 쪽이 불편하신 거예요? 엎드려 놓고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전신 마취로 해서 해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환자를 엎드려 놓으면 폐 기능에도 안 좋고 호흡에도 되게 안 좋고 안 좋거든. 근데 뭐 살짝 반수면 마취해서 하는데, 수면이 안 되는 경우는 억지로 수면을 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에 통증 느끼는 감각신경에 국소 마취해놓고 수술을 하면 되고, 그리고 후두신경통이나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목을 움직일 때도 머리가 띵해지거든. 후두신경이 목을 움직일 때 주변에 어디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딱 낑기거나 딱 조이거나 움직여 보면 보이거든. 열어봐야 예, 하는 그러니까 열어서 수술을 하면서 환자가 뭐 자고 있으면 내가 고개를 돌려봐도 되고, 환자가 뭐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해도, 이 수술에 여기 막 피가 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막 허우적거리면 그걸 할 수가 없지만, 어디에 뭐 해야 될지 알면 환자랑 얘기하면서 움직여 가면서 물 한 컵 마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요? 근데 열어보시니까 오늘은 어떠셨어요? 대부분 비슷해. 신경이 특정 부위에 딱 찡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찡기는데 그냥 풀어주는 거. 그게 상담하실 때 더 알지? 그건 눌러보면 알지. 딱 그 부분, 수술하는 부분을 딱 눌러보면 머리가 띵해지거든. 그 부위만이 아니라 머리 전체가 띵해지거든. 평소에 자주 머리가 띵하던 사람들이 쭉 가는 거야. 서서히. 그런 분들이 자율신경 뭐 실저증 이런 거 같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 자율신경하고는 별개인데,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어서 몸이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되고 자세가 안 좋고 하면 그런 게 잘 생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한 두통하고 후두신경의 압박에 의한 두통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후두신경은 물리적인 문제고 자율신경은 화학적인 문제니까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쭤볼 게 그냥 미리 물어볼 거 있으면 적어 놓으라 그랬지. 나랑 앉아가지고 그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적어 놔내. 지금 빨리 가서 환자한테 또 전화도 해야 돼.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저도 머리가 띵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이거 국내에서 많이 하나요? 2000년도에 미국의 성형외과에서 시작해서 국내에 거의 안 했지. 한 두세 군데 병원, 강남 성모랑 부산에 있는 성형외과랑 한 두세 군데에서 하다가 학회 가서 한 7년 전인가 발표를 한번 하고 났더니 그거 보고 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지. 내 동기도 하나 하고 있고. 아 원장님이 학회 발표를 한번 하셨는데 그 했지. 이후로 하고 나서 이제 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근데 대부분 전신마취에서 해요. 근데 전신마취 겁나잖아. 그렇죠. 그냥 국소마취만 해도 되는데, 뭐 이게 뭐 피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뇌 수술도 아니고
머리 찢어져서 응급실 가면 전신 마취하고 꼬매진 않잖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지. 물론 그 찢어진 밑에는 신경이 있지만 머리 찢어져서 응급실 가서 꼬맬 때랑 거의 비슷한 깊이에요. 오늘 수술 어떠셨나요? 그 결과로. 그거 봐야지. 뭐 쪼여 있는 걸 풀어놨는데 신경이 너무 오래 쪼여 있으면 풀어놔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풀어놓으면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스펀지 위에 돌멩이가 한 10년 한 몇 년 올려놨다가 돌멩이 걷어내야 이게 차오르든 말든 하지 안 걷어내고 있으면 안 차오르거든. 그 풀어놔야 뭐 좋아지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놨는데 경과를 봐야 그렇지.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지. 사람 목을 꽉 졸라놨다가 목 조른 손을 놨을 때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죽기 전이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살아나도 후유증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키포인트는 국소 마취하고 환자랑 이야기하면서 움직여가면서 불편하면 얘기하면서 해야 예를 들어 신경이 끊어질 때는 환자가 알거든. 으악 하거든. 아무리 마취를 해도. 아 진짜요? 신경을 땡기거나 내가 수술하면서 땡기거나 지지거나 하면 환자가 으악해. 전신 마취하면 그걸 모르지. 국소 마취하면 환자가 반응을 하거든. 그럼 끊어진 상태에서 전신 마취해서 수술 끊어진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살아는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감각 신경이니까 후두 신경은 머리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니까 네.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경을 감압을 해야 되는데 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을 다 떼내버려. 그럼 나중에 이게 푹 파져. 성형외과에서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까 신경의 주행 경로를 잘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오픈해 놓은 그 수술 방법만 따라하면 딱 거기만 하는데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완전 수술 중에 막 그 뭐 이마가 땡겨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 신경 좀 땡기면 환자가 머리 아파요 하지. 단수면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잘 주지는 못하는데 오늘처럼 마취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마취가 안 돼요. 그걸 또 억지로 마취 시켜놓고 못하니까 그냥 참고 하자 그러는 거지.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조금 그렇죠. 아프더라도. 그럼 원장님 두통 수술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 있으세요? 잘해야지. 아 잘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수술해서 좋아질 두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이게 MRI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핵심이지.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경험이지. 경험. 두통 네. 수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수술이야 술기지만 이 사람이 이 수술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건 MR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경험이야. 경험. 그래도 환자의 그 외에 증- 뭐 증상과. 절개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런 거야. 뭐 헤어라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인디케이션을 잡는 게 제일 핵심이지. 이 사람 하면 좋아질 거냐. 아직도 모르는 거지. 나도 다 모르는 거지. 이분은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처음 진료받고 수술하자 이렇게 아니 뭐 결정된 거예요? 병원 뭐 다 가봤지. 뭐 그 수술 그냥 처음부터 수술하는 사람 없어요. MRI 찍어보고 약 먹어보고 주사해보고 보톡스 해보고 침 맞아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두통 수술하는 거지. 처음부터 수술하러 왔어요는 없지.